김상욱 의원이 김상욱 시장이죠 이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선거 이후에 봉화마을을 찾아갔어요. 참 이게 제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 우리 김상욱 의원이 봉화마을에 왜 갔는지 그 영상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1946년 9월 1일에 태어나 2009년 5월 23일에 서거하셨습니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성된 묘소와 묘역입니다. 작은 비석 너럭바위에는 대통령 노무현 6글자를 새기고 묘역바닥 전체에 깔려있는 약 1만 5천여 개의 국민 참여 박석이 새겨진 주호들이 비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석 받침에는 대통령의 소중한 거룩한 구절이 새겼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작은 비석 너럭바위 아래 대통령께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김상욱 시장 당선자께서 당선증을 올리고 그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재배 모든 국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렴은 재배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묵념으로 대신하도 괜찮습니다. 모두 재배. 스스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의 참배를 천천히 퇴장하시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드리고 저희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촬영 중이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따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김상욱 시장이 선거 이후에 당선 이후에 당선증을 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김보경님, 네, 감사드립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1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그런 분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근데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노 친문을 자처하는 그런 정치인들 중에 정도님 5월 23일 봉화마을 화장실에서 너가 여길 왜 왔어 소리 질렀다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죠. 누군지. 너가가 아니죠. 야 이 새끼
야, 걔 XX야. 뭐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상욱 의원 이제 왜 울었을까? 진짜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할 정도로 왜 울었을까? 이걸 뭐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은 이번에 김상욱 의원이 정말 외로운 싸움을 했잖아요. 혼자서 정말 어려운 외로운 싸움을 했고 뭐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 이재명 저기 김상욱 후보를 전혀 도와주질 않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정말 혼자 힘으로 어렵게 돌파를 해서 오늘 이제 시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는데 조연아님 아유 김상욱 시장님 많이 우시네요. 저만 알 것 같아요. 참 한결같이 진정성이 느껴지신 분입니다. 구독자 8만 되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이 이제 노무현의 마음을 읽은 거죠.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산에서 외로운 싸움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이번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전 느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무현의 마음이 와 닿은 거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노무현 이름 팔아가지고 책 팔고 방송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고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이런 이정표를 만들어 왔는지를 본인 스스로 느끼고 그 노무현의 정신 그대로 본인이 정치를 하는 그게 이제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잖아. 그러게 아니라 그냥 노무현하고 나하고 가까웠어. 선거 때만 되면은 노무현 이름 팔아가지고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노팔이지. 그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니고 노팔이 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의 그 친노 친문을 자처하는 그런 정치인들 중에 선거 이후에 당선증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 승리의 보고를 드렸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이 더 진정성 있게 노무현의 정신을 따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하고 가까우니까 노무현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무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노무현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성골 진골 따지면서 배척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문조털레유야말로 노무현 정신과는 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 곽상원 의원이 이 문조털레유의 행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증언을 하셨어요. 이것도 누가 과연 김상욱이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문조털레유가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우리 곽상원 의원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이번 추도식에 저희 가족이 갔죠. 가족이 갔는데 그 추도식에 가니까 제 아이들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보고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명계남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거 있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인데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이 보고 저를 바라보면 어떡하냐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 제 뒤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도식은 노무현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관장을 하고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재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과 그 추도식 전날, 그 당일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인사조차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이번 추도식에 아니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하는데 노무현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손자 손녀들 자리를 안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없는 노무현 재단이다.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의 유가족들을 배척을 하고 있어. 무시를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노무현 재단이 됩니까 이게 문재인 재단이고 유시민 재단이지. 재단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빨리 본인이 먼저 가든지. 지금 노무현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문조털레유가 노무현을 사유화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노무현을 독점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노무현 재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저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재단이랄지, 예, 뭐 기념사업회랄지 이런데 많이 관여를 해봤어요. 예, 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이런 열사분들 뭐 기념사업회랄지 아니면 재단이랄지 이런데 이제 많이 관여를 해봤는데, 이런 노무현 재단이 됐건 무슨 어떤 재단이 됐건 간에 이런 재단들은 유가족을 보살피는 게 첫 번째 사업이에요. 민주열사 기념사업회건 무슨 재단이건 간에 이런 유가족들을 보살피는 게 재단의 기념사업회 첫 번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열사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족을 보살필 수가 없잖아. 나라에 가족을 어찌 보면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 자식을 잃고 또 부모를 잃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을 키워내는 것, 이게 기념사업회나 재단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그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빈 자리를 대신해 줘야 되는 게 노무현 재단인 거야. 노무현의 손자, 노무현의 아들, 딸 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손자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품어 안고 얘들이 잘 커서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재단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추도식을 하는데 손녀, 손자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명계남, 선생님이, 예, 가갖고 뭐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보시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 곽상원 의원이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이 문조털레유, 이 털레반 놈들한테 이제는 참다 못해가지고 입을 다 열고 있는 거예요. 최강욱이 너 할 말 많다면 해봐, 한번. 이제 곽상원 의원이 이제 다 얘기할 거야, 아마. 몇 년 전에 재단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이제는 재단에서 회의를 거쳐서 형사 고소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협조해달라. 그래서 제가 당연히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들린 얘기로는 이 재단의 황기도 이사님이 혐오물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가장 목소리 높여서 절차를 진행하자라는 말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작년이 다 지나도록 또 미루고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건가요? 몇 년 전에 재단에서 저한테 이렇게 황희두가 노무현 재단에 이사직 차고 앉아가지고 어린 놈의 새끼가, 예? 거기다 지 이름 내세우고 자기 정치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네들 특징이 뭡니까? 아니 노무현 재단 이사가 곽상원 의원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문조털레유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지금 황희두 그 털레반들하고 딱 붙어가지고 털레반 나팔수 노릇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놈도. 똑같은 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무현 재단하고, 예, 문조털레유하고 곽상원 의원이 지금 나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하고, 예, 그 곽상원 의원이 나를 세우기 시작한 지는 지금 오래됐어. 그러면 노무현 재단 이사를 하고 있는 놈이면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돈만 다 받아 처먹고 일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몇 년 동안 지금 말로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곽상원 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 일베놈들 고소고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유시민재단이란다. 예, 노무현 재단은 회비 걷어가지고 1년에 몇백억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뭘 했냐고, 도대체 한 게 뭐냐고. 저게 어려운 일이에요? 유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저 혐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혐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재단에서 가장 첫 번째 노무현 재단의 사업이 뭐냐? 유가족들을 돌보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근데 유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방송이나 쳐다니면서 털레반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월급이나 받아 처먹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털레반들을 이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유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유가족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노무현 재단이 이렇게 일을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참고 있었다라는 게 제가 볼 땐 용해. 유가족들이 다 뭐 부천가 봐. 저 같으면 난리 났어요. 근데 오히려 곽상원 의원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노무현재단을 쓸데없이 비방해서 후원금이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의 후원금을 줄게 한 원인으로서 제가 지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재단에서 유튜브 채널을 잘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노무현재단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면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들이면 좋은 건가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살면서 또 많은 또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후원금으로 제가 배부르게 살고 후원금을 제가 함부로 쓰고 그런 오해를 좀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푼도 받은 적 없습니다.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후원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이나 유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노무현재단 자,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을 좀 비판을 해가지고 그 후원금이 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곽상원 의원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후원금이 주는 것도 본인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지. 오히려 무슨 진짜 털레반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종특이에요, 종특. 내로남불, 진영 논리. 하는 짓이 다 똑같잖아. 조국이 김용남한테 한 짓이나 조국이 그죠? 그 저기 누굽니까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한테 한 짓이나 노무현 재단에서 곽상원 의원과 유가족들의 한 짓이나 이거 똑같잖아요. 돈이 한 것인데 돈에 환장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서 후원금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노무현 유시민 유튜브 방송 하게 해주려고 뭐 후원금을 걷는 거야? 유가족들 도와주라고 우리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유가족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는 거야. 한 푼도. 유가족들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장학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재단에서 아이들은 재단이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인 거야. 그 자식 세대뿐만 아니라 손자 세대까지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장학금 지급을 해야죠.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학비 걱정 안 하고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편안하게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 빈자리를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재단이. 그럼 장학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장학금은 모든 기념사업회나 재단들이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어. 아무리 작은데도. 근데 한 푼도 안 줬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을 텐데 그 돈들은 다 도대체 어디로 갔냐고. 네, 시냇가 나무님, 노무현 재단 돈 어디다 썼는지 수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유가족들이 전혀 지금 이거 사기지, 그죠? 사기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의 뜻을 따르고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리고 유가족들을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족들이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거는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 사기친 거예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연아님, 노무현 재단에서 유시민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게 유시민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잖아. 이게 노무현 재단이 아니라 문바 노인정이에요. 문바 노인정. 그 친문들 중에 갈 데 없는 사람들 모아다 놓고 월급 주는 데가 돼버렸어 이게. 노인복지센터야. 친문 노인복지센터. 친문 세력들 복지사업하는 게 노무현 재단입니까 이게?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열받고, 아무튼, 이제 곽상원 의원이 칼을 뽑았으니까, 저도 이제 곽상원 의원과 함께, 노무현 정신부터 올바로 바로 잡아야죠, 지금.
노무현은 사이화해서 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정치하는데 활용하고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노무현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놔야 돼요. 적어도 노무현 재단은 이제 유가족들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유가족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바꿔야 된다. 이게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BYC님, 작년인가 회비 10,000원에서 30,000원을 올린다고 동의를 구해서 탈퇴하려다 말았습니다. 탈퇴하고 싶지만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회비를 뭐 마음대로 올리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 1,000원부터 돈 없는 사람들은 1,000원,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10만원, 뭐 이렇게 다 차등해서 뭐든 어떤 단체가든 그렇게 하지. 그러잖아. 뭐 1,000원부터 뭐 10만원, 100만원까지 그 경제적 그 상황에 따라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쥐들이 막 정해가지고도 3만원 내, 10,000원 내는 사람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처음 들었습니다. 회비를 어떻게 맘대로 올려요? 일단 탈퇴를 하세요, 다. 제가 볼 때 탈퇴 운동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무현 재단은 일단 다 탈퇴를 하시고, 나중에 정상화되면은, 다시 가입을 해서, 그때 이제 진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게 뭐 호구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주 우리 애국 시민들, 민주 시민들이, 이 새끼들 호구예요, 호구. 아주 뻑하면 무슨 이렇게 돈들을 걷어. 유튜버들이건 정치인들이건, 뭐 국민을 무슨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